앞에서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 이런 설문조사를 해석하면서 고민해 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어떤 목소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뭐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인식 수준이 높고 잘 참여하고 있고,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설문지에서도 보듯이, 그러니까 뭔가 감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감정이 좀 나타난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강조하고 뭐 심각성을 강조하고 뭐 실천을 강조하고 하더라도 이런 정서적인 부분도 같이 건드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내가 나한테 중요한 문제고, 이게 긍정적으로 내가 하면 바뀌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제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실 연구원들은 책상에 앉아서 펜을 가지고, 사실 펜보다는 컴퓨터를 가지고 그냥 생각하고 뭐 정리하고 보고서 쓰고 이런 것들을 하는 직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례를 정말 보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청소년 활동 자체에는 전문성이 없지만 이런 활동 사례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를, 지금 작년에 했던 활동 사례를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문제의식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 선언을 우리나라에서 2020년도에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법도 제정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올해는 그 위원회를 통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도 발표가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고, 그만큼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제는 올해 내년 정도 해서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역에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논의의 장에 청소년들이 과연 있는가? 올해는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제가 살펴봤을 때는 거의 많이 못 봤어요. 많이 못 봤었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17개 지역에서 공론장을 만들고 이렇게 활동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녹색전환연구소라고 하는 민간 단체에서 이런 탄소 중립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민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지역마다 공론장 안에서 정책 토론을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내내 이렇게 이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봤는데 청소년들의 자리는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오른쪽에 이 집 모양의 그림이 광주에서 만든 그 토론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을 하고 있고, 이 안에는 청소년들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환경교육, 뭐 생태전환 교육을 더 많이 하자,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돌봄을 더 많이 하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사실 내용들의 면면을 보면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은 그 청소년 정책의 영역에서 청소년 참여 기구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기후위기 정책이나 아니면 다른 영역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시민 참여의 공론장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청소년들의 자리는 어디 있나? 거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청소년 정책의 역할일 것이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그게 잘 됐던 잘 안 된 사례이든 간에 어떤 사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 사례를 한번 같이 발굴을 해봤는데요. 탄소 중립 정책에 있어서 청소년이 어떻게 접근하고 참여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람의 청소년 센터와 그리고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과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동아리 활동처럼 이렇게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라매 청소년 센터에서는 이미 사실은 그 전에도 환경 동아리 운영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었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연구 차원에서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라고 하는 그 국가 차원에서 마련된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청소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센터 측에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뭔가를 해 나가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센터에서도 그렇게 같이 하자고 이제 결정을 했었고, 그 환경 동아리를 하고 있던 친구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 시나리오 읽기 팀을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시나리오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론은 별로 없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 시나리오라고 하는 게 어떤 정책 문서잖아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텐데, 건물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거고, 뭐 농촌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거고, 에너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고,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걸 보면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딱딱하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자료거든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인터넷 검색하면 그냥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 문서였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 첫 번째는 청소년들이 국가 수준의 탄소 중립 정책이죠. 시나리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어떤 의견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 정책을 다루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17개 그 공론장 보여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마다 이 탄소 중립의 이슈가 굉장히 크게 다루어지는 곳이 있고, 관심이 굉장히 많은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습니다. 특히나 충청남도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화력발전소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탄소 중립하면은 이제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온실가스 배출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그 전부터 사실 국가 차원의 어떤 탄소 중립 정책을 얘기하기 그 전부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2045까지, 그러니까 2050이 아닌 2045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자체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탄소 중립 정책을 실현하는 게 이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떤 지역에서 이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하다가 충청남도를 좀 생각을 하게 됐고,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이제 이 진흥원 측에서도 SDG와 관련된 활동들을 좀 해왔었고, 그래서 탄소 중립 정책 자체는 이제 다루어 본 적은 없지만 한번 같이 이제 동아리처럼 활동을 해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을 이제 이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하나는 시나리오, 하나는 지자체 기본계획. 두 가지 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문서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본 적이 없었어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뭐 그 정도였고, 물론 이제 여기에 참여한 친구들은 평소에 환경 동아리를 해본 적이 있다던가 환경 문제에 그래도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하지만 환경 문제에 관심은 있지만 또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그런 어떤 관심의 정도나 경험의 정도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서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다 같이 토의를 해보자라고 했고,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이 스티커들 붙여놓은 사진은 보라매 청소년 동아리에서 실제로 했던 활동인데요. 처음에 이제 1회기, 2회기 이렇게 도입부이죠. 도입부에서 활동을 할 때는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서로 이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를 얘기할 때 4가지 차원을 얘기를 해요. 이제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기후 변화가 왜 일어나냐, 그 원인에 대한 거고, 그러면 그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겠죠. 기후 변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상기후 뭐 등등의 현상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이 기후변화가 심각하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실천에 대한 거죠. 그게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이미 기후변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적응해서 살 것인지, 적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차원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를
되게 일상적으로 혹은 미디어에서 뭐 학교 교육에서 많이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때 얘기들은 대부분 이 앞에 세 가지에 초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일어나고 그 원인이 뭐고 뭐 온실가스 배출 그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상기후 뭐 가뭄 폭염 홍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 번째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화력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야 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막상 네 번째 이야기는 많이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네 번째가 이제 적응의 문제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기후변화 문제는 뭔가 미래의 문제.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피부에 와닿게 내가 당장 나에게 뭔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닌 그런 문제라고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고 개인적인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도 그렇고 이런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적응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여기 스티커들 보면은 일상적인 어떤 이야기들 뭐 날씨에 맞는 옷을 입는다, 불편함을 즐긴다, 뭐 그런 얘기 다 맞는 얘기들이죠.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변화되는 사회상 자체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의 의미가 있는 거는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어떤 지식이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쪽에 좀 더 초점이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게 사실은 중요한데 별로 안 다뤄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은 사실 지금 이 사례로 소개하는 이 두 사례에서만 중요한 활동은 아닌 것 같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어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해볼 거잖아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활동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해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해보면서 이제 청소년들 간에도 뭔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있고 경험의 차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좀 어떻게 기후변화에서 머무르지 않고 탄소중립 정책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탄소중립 정책을 그러면 어떻게 이게 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정책을 마련하는 게 우리 청소년들이 보기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것인지 이제 그런 토론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였죠. 네, 그래서 앞에서 했던 활동이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인식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드러내고 또 몰랐던 것들은 찾아보고 탐색하고 그런 시간들을 몇 번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본격적으로 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나리오 문서는 탄소중립위원회 웹사이트에 가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 문서예요. 그리고 정책은 그냥 만들어져서 끝이 아니라 나중에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설득력을 가져야 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서는 그냥 문서로만 존재할 뿐 소통의 어떤 도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문서 자체는 너무나 그 PDF로 된 되게 딱딱한 수치로 된 그런 문서였고, 그리고 이거를 일단 읽자고는 했는데 이걸 어떻게 청소년들이 읽을 것인가, 이제 어떤 방향성을 저희가 막 제시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다음 시간까지 한번 각자 읽고 오자라고 했었고, 그 읽은 소감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렇게 했을까? 모르겠다. 뭐 이런 그런 반응들을 이끌어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질문을 찾아가는 거죠. 정말 어렵고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나는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 혹은 이런 부분은 내가 어디에서 배웠고 좀 활동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좀 나는 여기에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까? 좀 더 탐색을 해볼까?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각자가 어떤 거에 관심이 생기는지 그 관심사를 형성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때는 이제 전체적으로도 토론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팀별로 좀 나눠서 얘기를 계속해서 해봤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년들이 각자 나는 뭐 건축 쪽에 관심이 있어, 나는 에너지 쪽에 관심이 있어, 나는 뭐 농촌 쪽에 관심이 있어, 이렇게 좀 영역을 좀 하나씩 갖게 됐어요. 그래서 각 부문별로 이제 좀 나눠서 팀별로 그거를 그러면 좀 더 깊이 있게 좀 이해하고 모르는 건 더 찾아보고 그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좀 용어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걸 좀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좀 깊이 있는 어떤 학습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청소년들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시나리오를 읽어봤는데 그 다음에 처음에는 각자 읽어보고 나중에는 관심사별로, 부문별로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읽어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 어렵고 아무도 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나 청소년들이 이거를 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일종의 해석본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만든 자료의 일부인데요. 그래서 표지입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뭘 만들었냐 하면은 여기 제목이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청소년이 읽고 다시 쓰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탄소중립 시나리오 재구성 프로젝트. 이게 이제 청소년들이 했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목은 뭐 손은 지구를 찢어 뭐 이렇게 썼는데, 이제 이거는 그 소가 이제 뭐 메탄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그래서 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였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재구성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 목차인데요. 청소년들이 스스로 이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왜 모였을까? 그래서 이걸 하고자 했던 이유, 그 다음에 했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곧바로 그 시나리오 해석본을 제시하면은 뭔가 또 여전히 이 해석본을 읽는 그 독자들하고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어떤 브릿지로서 이제 퀴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퀴즈를 몇 가지 제시하고, 그걸 맞추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당신은 어떤 유형의 동물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약간의 흥미 유발 차원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 걸 해보고, 이제 이거 퀴즈를 통해서 이 독자들은 나는 이건 알고 있고 이건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점점 이제 다가가는 거죠.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아는 게 왜 중요한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취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게 파트 1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읽었는지,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해석한 내용은 무엇인지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오늘은 그 결과물을 전부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이제 일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파트 1에서 우리가 왜 모였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때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보람의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줌으로만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논의하고 활동을 하고 각자 돌아가면 이제 숙제를 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우리는 지금 뭐 이 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고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해보자 하고 모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읽고 그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해낸 작업이고, 그런데 이거를 읽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방식으로 한번 읽고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일종의 어떤 독자들을 초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퀴즈인데요. 이제 처음에는 청소년들이 이 퀴즈를 만들면서 이제 OX 퀴즈 이렇게 만들면서 뭐 몇 개 이상이면 뭐 당신은 뭐 능력자, 뭐 몇 개에서 몇 개 사이면 당신은 뭐 중간 단계, 뭐 이런 식으로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유형을 나누려고 했다가, 그거는 조금 우리가 뭐 지식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는 관심을 환기하는 차원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마치 MBTI 유형이 그게 서로 다른 거를 보여주지 옳고 그름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형으로 나누어 보자라고 했었고, 그래서 퀴즈를 이렇게 만들고 이 퀴즈를 풀다 보면은 이제 당신은 어떤 유형입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퀴즈 몇 가지를 제시하고 결론적으로 당신은 소에 해당합니다. 당신은 닭입니다. 고래입니다. 꿀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읽는 독자들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어떤 종류의 지식과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주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렇게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본인들의 토의를 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초반에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초반에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각자 읽고 와서 토론해본 시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소감을 물었습니다. 이걸 읽어보니까 어땠어? 라고 했을 때 나왔던 그 답변들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전문 용어가 너무 많다. 이걸 보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 가지 수치를 뭐 몇 퍼센트 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와닿지 않는다.
뭐 어떤 거는 이 수치를 정확하게 왜 이걸 이렇게 사용했는지 모르겠고 더 쉽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목표치가 있잖아요. 2050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는 목표는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실현하겠다라는 그 계획이나 수단은 없어서 이게 정말 실현이 가능할까? 뭐 그런 질문도 하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것들도 해설본에 담았죠. 그러면 이게 보여주는 거는 이제 이걸 읽는 독자들은 나도 내가 보기에도 그래. 내가 보기에도 시나리오 너무 어려워. 혹은 나도 사실은 이게 궁금했어. 라고 이제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장치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세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은 그냥 시나리오가 문서 하나로만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 전문가용 아니면 일반 시민용으로 구분돼서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우리 시민들은 좀 더 쉽게 이거를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의견이 있으면 그런 의견 제시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이 어떻게 진짜 실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많은 비용이 들 텐데 그 비용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해야 하며, 뭐 그런 세세한 얘기들,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질문들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운데 부분에는 이제 탄소 중립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정책 영역별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게 중요하고 이런 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 라고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건물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건물이 사실은 뭐 친환경 건축물로 바뀌어야 되고 뭐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하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일상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알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나리오에서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청소년들이 보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혹은 뭐 이런 거는 더 어떤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위에서 보면은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가 있잖아요. 이 4가지의 내용으로 청소년들이 이제 구성을 했다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건물 뭐 배출량 변화를 2018년에 52%에서 2050년도에는 뭐 6%로 이렇게 감축하겠다라고는 목표치잖아요. 이렇게 딱 제시가 되어 있고, 그거를 감축하기 위한 수단은 뭐 에너지 효율 향상 등등등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건물 영역에서 제시되고 있는 시나리오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쭉 읽어보고 이게 이제 원본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한 거죠. 오늘은 이제 굉장히 일부 내용만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시나리오에 보면은 각 부문별로 결국엔 중요한 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현재 몇 프로에서 2050년에는 몇 프로 이렇게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치만 이렇게 딱 나열하고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래서 왜 지금 이만큼을 줄여야 되고 왜 목표치는 6%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단위가 의미하는 건 뭐고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풀어서 써준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이 네모 박스에 보면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탄소 배출량은 뭐 CO2 EQ라는 단위로 표기를 하고 이렇게 목표를 세웠고, 그다음에 이 삼각형 표시는 사실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줄인다는 뜻이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는 뭐 굉장히 세세하지만 사실은 청소년들 수준에서는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그 이 두 번째 사진에서 그 윗부분에 있는 부분이 이제 원래 문서에 있던 내용이에요. 에너지 효율 향상. 뭐 제로 에너지 건축물 100% 등등등 뭐 개선 뭐 이렇게 보면은 이 공문서의 특징이 뭐냐면 저도 이걸 보면서 이제 느낀 건데 명사들의 나열이에요. 그래서 어떤 설명이 없고 명사들이 나열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는 사람도 이렇게 쓰기 어려웠을 것 같고 보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운 방식으로 글쓰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3줄짜리 굉장히 단순한 글이지만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사실은 들어있죠. 그것들을 풀이를 해서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청소년들이 긴 줄글로 이렇게 써주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뭐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뭐고, 1등급이라는 건 뭐고, 등등등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건물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을 하기까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딱 정리된 내용을 보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정말로 많은 것들을 찾아보고 공부를 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렇게 좀 정리가 잘 됐고 또 어떤 부분들은 이제 너무나 이제 많은 정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다루지는 못했고 이제 그런 점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뭐 저탄소 청정 에너지 보급이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에서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 여기서 쓰는 급탕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뭐 지역 난방이라는 게 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풀이 내용을 보면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풀이를 해서 정리된 내용을 보면. 그래서 훨씬 더 어떤 친절한 버전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시나리오 해설본이라고 하는 거를 청소년들이 만들어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이게 이제 지금 저는 이제 건물 부분만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다른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느낀 점은 뭐고, 우리의 한계는 뭐였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전문적인 지식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한계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읽는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관심사를 가지고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나름의 방식으로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해설본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 문서가 있었는데 이거를 읽는 어떤 하나의 소통 도구를 청소년들이 만든 거예요. 해설본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읽는 독자들에게 또 다른 해설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읽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읽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러면서 하나의 정책 문서였던 것이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이제 많은 해석을 거치면서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관점을 갖고 질문을 갖고 더 나아가면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만드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거쳤던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읽기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읽기가 아니라 비판적인 읽기,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읽는 거죠. 아주 초반에는 각자의 경험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는 게 필요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이건 왜 이렇지? 이건 왜 저렇지? 이건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건 어떻게 풀이할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을 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렇다면 우리들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뭘 하면 되지?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읽고 어렵네 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그게 이제 해설본 만들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적인 어떤 읽기,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청소년들이 어떤 스스로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기후변화 얘기할 때 어떤 행동을 할 거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실천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실천은 어떤 뭔가 실제로 뭔가 일상적으로 변화를 주는 그런 실천들을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실천을 넘어서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행동도 행동이거든요. 이런 비판적인 읽기의 과정도 사실은 행동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에서 중요한 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실천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 주체성을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행위 주체성이라는 말이 사실 좀 어렵긴 한데 에이전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행동이 나한테 그래서 의미가 있고, 이 행동을 하면 어떤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라고 이제 스스로 깨닫는 거거든요. 그런 행위 주체성을 형성하는 게 행동에서 중요한데, 이제 이렇게 비판적인 읽기의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해설본이라는 결과물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그 과정 자체도 이제 의미가 있었던 거죠. 단순히 시나리오를 읽고 이걸 비판해서 뭐 정책 대안을 만들고 그거를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읽기의 과정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보고 자신의 질문을 찾아보고 이런 게 이제 행위 주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이지만 이제 시나리오에 대한 첫인상은 이제 이런 거였어요. 이걸 보는 사람이 있나? 나랑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근거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문제의식, 뭔가 처음에는 단편적인 문제의식이었지만 좀 더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좀 더 발전시켜서 어떻게 우리 해설본에는 담을지 이제 그 고민하고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런 비판적인 읽기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떤 쓰기의 과정으로 나간 거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읽기에 머물렀으면 우리는 독자에서 그쳤을 텐데,
쓰기라고 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저자로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쓴다는 대단한 그 행위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정리가 돼야 되고 그거를 글로써 그다음 어떤 문체를 가지고 구현을 해내야 되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청소년들이 했던 작업은 사실 책을 쓰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해설본이라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굉장히 어떤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탐구, 토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새롭게 얻고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뭐 여전히 모르는 문제들은 모르게 그냥 남겨놓기도 하고 하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가장 중요했던 건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 거를 그러면 내가 이해한 언어로 이제 다시 말해보고 써보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해설본의 내용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과정, 그러니까 첫 번째 비판적인 읽기, 그 다음에 읽기에서 쓰기로 나아가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이 보람의 청소년 활동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지도자분들께서도 뭔가 우리도 이 국가적인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본,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만들었던 해설본을 둘 다 가지고 내가 만나는 청소년들은 무엇을 해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람의 사례처럼 뭔가 해설본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뭐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식의 논쟁이 있고 어떤 것이 논쟁이 더 필요하고 어떤 게 청소년들 보기에 뭔가 좀 더 사회적으로 논의의 과정이 필요한지 문제 제기를 해보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라는 문서를 그냥 죽어있는 문서로 남겨놓지 않고 어떤 적극적인 소통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충청남도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단의 이름으로 했던 정책 제안 활동인데요. 사실 정책 제안 활동은 청소년 정책에서 이제 참여기구를 통해서 많이 하는 활동이라서 일련의 그 프로세스 자체는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주제 자체가 탄소중립 정책이라고 하는 굉장히 생소한, 어떻게 보면 생소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소한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청소년 기관,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자들이 좀 어떤 식으로 같이 학습하고 진행하는데 고려해야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정책단 활동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모인 청소년들과 함께 앞에서 보여드렸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이제 스스로 이렇게 4가지 영역 차원에서 토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지자체에서 이미 그 충남도청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었고, 사실은 거의 초안이 나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모든 틀이나 내용이 정해진 상태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어떤 문제 제기를 하거나 아주 새로운 정책 제안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도청에서 이 기본계획이 초안이고 아직까지는 진행 중인 문서이긴 하지만 이거를 청소년들에게 먼저 설명을 하고 이걸 통해 청소년들이 뭔가 자기들만의 어떤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당시에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던 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2시간 정도 쭉 설명도 최대한 쉽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느낀 거는 뭐였냐면, 이 전문가 박사님께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게 많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들도 당연히 많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들도 많았지만 이거는 왜 그러는지 좀 비판적으로 질문해보는 것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아니었고 그 격차도 좀 있었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좀 알고 어떤 친구들은 전혀 모르고 하는 그런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에서 뭐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다룰 때 우리는 막연하게 청소년들은 잘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리고 사실은 다 모르는 거는 맞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 알 필요도 없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용들을 가지고 의미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 라는 그런 인정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전부 다 소화하기는 어려웠지만 최대한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자체에서는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 화력발전소 폐쇄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
기반을 만들고 확충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보기에는 뭔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또는 뭔가 이 충남 지역은 이제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발전소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인데 그 일자리가 사라졌을 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삶을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런 거를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각자 어떤 관심 주제를 좀 만들어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3번째 단계였고요. 이렇게 계속 이제 토의를 해나가다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청소년들하고 활동을 해보면 다 느끼는 그런 거치는 과정일 텐데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떠들고 막 참여하고 하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축 처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서 좀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번쯤 이렇게 쭉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뭔가 에너지가 필요한데 라고 했었던 시점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 이제 저희가 뭘 하기로 했냐면 워크숍을 한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뭔가 팀별로 토의하고 뭔가 정보를 찾아오고 뭐 신문 기사를 읽고 뭐 이런 것들을 해봤다면 이날은 워크숍을 하는 날로 잡아서 외부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를 이제 모셨죠. 근데 그분이 그냥 단순한 정책 전문가가 아니었고 그 전에 이제 청년 활동가로 기후위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그런 활동가였어요. 활동가이자 연구자인 분을 모셔가지고 이제 하루 동안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초반에는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충분한지 막 이렇게 비판적으로 좀 생각해 본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탄소 중립의 사회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2050년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토의를 해보면서 이 지자체에서 제시한 기본계획은 2045 탄소중립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제시하는 비전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제 질문을 가지고 이제 토의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런 워크숍을 거쳤고, 이 과정이 중요했던 이유는 본격적으로 뭔가 그 전에는 어떤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에 대해서 약간 학습하는 차원에서 토론도 하고 정보도 찾아보고 했었다면 이제 워크숍을 거치면서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충청남도의 미래라는 그런 인식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된다면, 내가 여기서 가족을 이루고 뭐 직업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우리 지역은 2045년도에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굉장히 이제 자기 삶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청소년 비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게 정책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 제안은 이제 다른 참여기구에서 하는 것처럼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는 걸 했었는데 팀별로 관심 있는 정책 주제를 나누고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제안할지, 뭐 어떻게 실현을 할지 이제 구체적으로 가능하면 이렇게 제안을 해보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됐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 지자체 공무원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전문가들 이렇게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를 했었어요. 청소년들이 직접 팀별로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공무원들도 이거를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전달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제안서를 이렇게 팻말로 만들어서 이거 전달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사진들이 이제 실제 했던 내용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거는 되게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런 이름을 붙인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 소소하게 그냥 동아리 활동을 생각했었는데 뭔가 일이 너무 커졌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이름을 갖게 됨으로써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여기 사진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활동할 때 초반에 6월 달쯤에 충청남도에서 환경교육 주간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행사에는 충청남도의 교육감, 그 다음에 도지사,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뭐 기후환경, 그 다음에 뭐 교육, 청소년 등등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단의 활동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활동을 막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포부를 밝히는 그런 자리였고, 이게 그냥 하나의 행사지라고 이제 그냥 치부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했던 이유는 지역사회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이제 알려준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끔 알려주는 그런 활동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했던 것들을 몇 가지 짚고 싶은데,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정책을 토론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발굴을 했고, 정책 제안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 구체적인 것까지 다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도 이제 행위 주체성 형성이라는 그 맥락이 중요한 건데, 처음에는 이 청소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활동이 있네라고 신청을 해서 왔지만, 막상 왔을 때 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의 정도나 했던 경험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그래서 그냥 보통의 어른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친구들은 굉장히 소수였죠. 이 친구들 빼고 나머지 대다수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 제안을 할 때 사실 누가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활동의 방향이나 내용도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결과물은 충청남도의 이 정책단으로 모였던 이 14명의 청소년들의 이 구성원들의 특징을 반영한 이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해본 내용들 중에는 되게 막연한 얘기도 있고, 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는 것도 있고, 되게 심각하게 구체적인 사안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보면서, 이게 우리 지역의 진짜 당면한 문제고, 이게 내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그게 이제 중요했던 거죠. 이 과정이 중요했었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그러면 이게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미래로 우리 지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 충청남도의 탄소중립 미래 비전을 청소년의 어떤 이름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 비전을 도출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을 했던 이제 결과물을 3가지로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됐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목소리를 들어주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 뭔가 되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나 참여를 보장하는 것, 첫 번째로 나왔던 비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탄소중립 정책이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를 존중하고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사회,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하다고 비전으로 제시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는 취약계층이나 어떤 약자, 사회적 약자, 복지, 안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환경 문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아까 앞에서 그 충청남도는 화력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고, 화력발전소가 폐쇄될 때 없어지는 일자리,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를 많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 친구들이 굉장히 크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기후 위기로 인해서 어쨌든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취약계층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를 크게 다루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비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미래 비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 비전을 어떤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슬로건이나 아젠다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이제 고민을 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제 정책을 만들어가는 단계인데, 사실은 우리가 정책을 제안한다라고 했을 때 되게 쉽게 얘기를 해요. 되게 쉽게 얘기를 하고, 사실 아이디어는 사실 쉽게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제 지자체의 정책 초안을 가지고 이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전문가분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해줬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정책에 대한 토의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죠. 어떤 거는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거는 이런 방식이어야 한다. 또 이런 거는 이게 궁금하다. 또 이거는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더 정책이 담겨야 한다. 어떤 주체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이제 틈별로 나중에는 이제 중요한 이제 꼭지들은 이제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정의로운 전환, 환경 교육, 인식 개선이라고 하는 키워드들을 이제 팀별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팀별로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좀 더 토의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토론하는 그런 과정을 몇 번에 걸쳐서 가지게 됐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몰랐던 것들은 이제 좀 더 지식을 쌓는 이제 그런 과정도 거쳤죠. 그래서 이런 학습의 과정을 좀 거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정말로 제안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있을 텐데, 아이디어는 막 여러 가지가 막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데 우선순위가 필요한 거잖아요. 모든 거를 제안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보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보기에 이 충청남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들을 제안을 해보자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토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순위를 매겨보는 거죠. 1순위, 2순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되게 흥미로웠던 건 뭐였냐면 그 앞에서 설문조사에서도 그 언급했던 건데 이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청소년들이 기업이나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이제 어떤 정책이 중요하냐고 했을 때 어쨌든 이 탄소 중립은 산업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거고 뭐 에너지 산업이든 뭐 전기든 뭐 재생에너지든 간에 그런 산업의 전환은 국가 이 지역의 지자체에서도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담당하는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설문조사의 결과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랬는데 막상 그러면 그런 우선순위에서 높게 나왔는데 기업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근데 이제 막상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을 하려고 보니까 기업과 관련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굉장히 테크니컬한 정보가 많이 필요했던 거죠. 실제로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업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뭐가 문제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던 건데 이제 그것까지는 다가갈 어떤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현실적인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순위로 나왔던 뭐 기업의 책임, 기업의 영향력을 제고하는 게 1순위였는데 이것들은 막상 정책 제안으로까지는 나가지 못했고 2순위, 3순위로 있었던 것들을 이제 정책 제안으로 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2순위가 뭐였냐면 이제 환경 교육과 관련된 거였는데 교육은 청소년들이 누구나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교육을 받아보니까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 너무 재미없어. 맨날 영상만 틀어줘. 혹은 뭐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지식만 전달을 해. 뭐 이런 문제 제기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뭔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 환경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정책 제안의 꼭지였고, 두 번째는 이제 실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이제 정책 관심사 토의를 할 때 인식 개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인식 개선을 해야 할 주체가 뭐 공무원들도 될 수 있고, 기업도 될 수 있고, 모든 산업에 일하는 사람들도 될 수 있고, 일반 시민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주체에서 자신들의 활동이 탄소 중립에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을 개선하는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지 어떤 정책을 실현했을 때 그게 달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책 제안의 어떤 토론 과정을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청소년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고 관심이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정책 제안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있던 지자체의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지자체가 어떤 전문 영역을 중심으로 짜여놓은 틀이라고 한다면 청소년들이 이제 정책 제안을 한 거는 청소년들 보기에 관심이 있고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 정책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물로는 이렇게 4가지 정책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교육과 관련된 정책 제안이 2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식 개선과 관련된, 실천과 관련된 제안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닌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첫 번째 그 교육 프로젝트는 뭐였냐면은 청소년들이 이 활동에 참여하고 나니까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충남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고 있었나? 그랬는데 자기 지역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고 있었어요. 특히 탄소 중립,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안했던 거 뭐였냐면 이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뭔가 5개 지역을 정해서 그 5개 지역을 돌면서 지역 탐방도 하고 강의도 듣고 해당하는 기업에서 이렇게 전문가하고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 5가지 프로젝트를 거친 다음에 이 친구들이 학교로 돌아와서 그 또래 친구들에게 그 결과물을 나누는, 공유하는 그런 식의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었고, 이제 2번째는 축제였어요. 기존의 환경교육이 너무 딱딱하고 이제 재미없고 지루하고 이제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서 좀 우리 청소년들이 보기에도 기후위기가 정말 중요하고 탄소 중립 실천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인식 개선이 되려면, 교육이 되려면 좀 즐거운 방식이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한 게 축제, 예술제와 같은 방식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4번째는 뭐였냐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포함해서 뭐 에너지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지만 결국에 일상적으로 겪는 이슈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분리수거나 그런 분리 배출과 관련된, 재활용과 관련된.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제 많은 사례들을 찾아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뭐 네프론 기기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거 하면서 뭐 사람들이 이걸 사용해서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이걸 사용하면 뭔가 포인트제를 줘서 그 실천을 유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아이디어였고, 네 번째는 이것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 했던 아이디어를 각색을 한 거긴 한데 충남에는 해안가 지역이 많고 해안가 쓰레기 문제가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그냥 캠페인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관광지, 해안가 관광지 주변으로 탄소 중립 트럭이라고 하는 거를 배치를 해서 뭔가 쓰레기를 가져오면은 간식도 나눠주고 뭐 하는 뭐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그 트럭에서 간단하게 뭐 책자 같은 것도 제공하고 교육을 제공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인식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동식 교육 공간인 거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제안의 결과물들은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의 관점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그리고 이들이 보기에 중요했던 것들을 충분히 소화해낸 그런 정책 제안이라고 보여졌거든요. 근데 다른 청소년들이 다른 방식으로 참여했을 때는 더 많은 어떤 새로운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책 제안의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걸 하기까지,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어떤 목소리를 내기까지, 그게 정말로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소 이렇게 소극적이고 발언을 잘 안 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했을 때 굉장히 기뻤던 것 같고, 이제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책 제안이라고 하는 게 뭔가 전문가 수준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이미 청소년 활동에서는 이제 정책 제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이렇게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풀어내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례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앞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결국에는 속해 있는 기관에서 기후위기 관련된 활동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실천을 해 나갈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좀 더 이제 어떤 질문으로 그냥 정리해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활동과 참여라고 했을 때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청소년이 중심이 돼야 한다. 청소년이 주도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거를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첫 번째는 변화의 수준. 기후변화와 관련된 활동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실전 활동. 그런 분리수거나 그다음에 그런 뭐 빈 그릇, 음식 남기지 않기. 그다음에 뭐 캠페인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그게 이제 개개인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건지,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지역의 문제로 건드릴 수 있을 것인지, 접근할 수 있을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이게 어떻게 사회 전체 시스템의 변화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변화의 수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개개인이 모여서 이런 걸 실천하자,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 다음에는 그 변화의 수준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더 고민할 수 있는지, 그런 대화를 청소년들하고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래의 주도성이라고 썼는데, 사례에서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충청남도의 사례가 이제 충청남도의 미래를 청소년의 비전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이제 과학기술의 문제인 것 같고, 뭔가 전문가가 결정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다가오는 문제이긴 한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이 뭔가 원하고 있는 미래가 뭔지,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가 뭔지, 그런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 가치가 있는데 그게 탄소 중립 사회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렇게 상상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그 다양한 상상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 활동으로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정책 제안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비전 만들기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 활동들을 좀 다양하게 컨텐츠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향력과 관련된 것인데, 보람의 사례도 그렇고 충남의 사례도 그렇고 이렇게 의미 있게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결국에는 그게 무슨 영향이 있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즐겁게 하고 끝나면 좋은 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질 것인가라는 질문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청소년 활동을 기획을 했으면 좋겠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안을 하자면, 활동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보통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어떤 실천을 목표로 잡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실천은 하나의 결과물이고,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주체적인 시민으로 보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가, 얼마나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가, 그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 보는지,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건데, 이제 기후 위기를 얘기를 할 때 이제 뭔가 정말로 위기라는 얘기를 해야 하지만 너무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싶진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할 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비관적인, 어떻게 보면 팩트이기 때문에 인식하고 직시할 필요는 있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찾고, 그 다음에 희망을 찾는 일들을 어떻게 할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후위기 문제가 사실은 환경만의 문제는 아니고 경제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거버넌스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결합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환경 문제라고 뭉뚱그려서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좀 더 다양한 컨텐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자체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그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도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청소년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활동들도 찾아보고, 어쨌든 이런 에너지 기업들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해야 하는 거는 맞으니까, 이런 기업들과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례들을 사실 많이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개인의 실천에서 나아가서 뭔가 집단적인 노력으로 그 다음에 정책적인 기업의 책임,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 활동들이 너무 이제 착한 행동에 머무르는 것들이 많아요. 이걸 하면 착한 행동이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들 많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해서 되나 싶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더 큰 영향력으로 발전되지 않으면 더 무기력해지는 그런 결과로 이룰 수도 있거든요. 나만 이렇게 하면 뭐해? 이렇게 회의적인 태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 뭐가 중요한지,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는지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당장 뭐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큰 차원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청소년 기관이니까 우리 기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 기후위기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통합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활동의 프로그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끝내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시설을 좀 더 에너지 친화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의 어떻게 물리적 환경을 바꾸는 방법, 그런 고민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게 청소년 시설의 운영에도 이제 반영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작년에 이제 저희 연구원하고 관련 기관들에서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 연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같이 학습을 많이 했어요. 학습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각 시설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도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연구자니까 연구의 결과도 공유를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각 기관에서 이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하고 있던 것들을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모으니까 그게 이미 이 기관 운영의 어떤 경영 계획의 틀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제시한 그림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각 기관별로 우리의 그 해마다 어떤 경영 계획이라던가 뭐 ESG 경영이라던가 이런 경영 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그게 장기간이 될 수도 있고 1년짜리 계획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계획 수립을 하게 될 텐데, 그 안에 이제 청소년 활동의 측면에서 혹은 기관 경영의 측면에서, 그다음에 시설 관리의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주제들을 이렇게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기관 안에서도 기후위기 관련된 탄소 중립 활동을 하는 나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기관에
잘못된 관리자나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 기관 차원에서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뭐 경영 체크리스트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런 그 항목으로 제시된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고 우리 기관에서는 어떤 게 가능한지, 그다음에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뭔지, 더 보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돌아가서 많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도 사실은 연구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더 새로운 질문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 이제 도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